내가 왕이 될 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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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박배우의 역사로그 박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딜 왔느냐? 어이 광산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로 굉장히 유명한 수양대군 세조의 묘인 광릉에 왔습니다. 조선 제7대 임금 수양대군 세조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가시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조선 7대 임금 세조의 묘가 있는 광릉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묘와 다르게 굉장히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있네요. 입구에서 제일 가까이 여기 제실이 있는데, 제실은 다들 아시죠? 제사를 준비하던 곳으로 알면, 왜 그래? 여기가 이제 광릉의 제실입니다. 이 묘의 제사를 준비하던 공간이죠. 그때 다른 묘에서 봤던 제실보다는 규모가 좀 아담하네요. 한 바퀴 도는데 이게 끝이네. 그 고종 황제릉에서 봤던 제실에 비해서는 아담합니다. 여기서 왕의 제사를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쉬었던 공간 같습니다. 세조의 묘에 들어오시면 제실부터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고, 쭉 먼 길을 떠나야만 세조의 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조의 묘도 역시나 세계문화유산이죠. 표시의 비석이 있습니다. 광릉에서 볼 수 있는 비석 중 하나가 있는데, 하마비라는 비석입니다. 요겁니다. 이 하마비가 뭐냐면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조선 왕릉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게 여기 광릉에만 있습니다. 세조의 묘를 가는 길은 이렇게 쭉 조금 오래 갑니다. 앞에 지도에서 봤는데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 묘가. 조선 제7대 임금 세조는 어떻게 왕이 되었나? 수양대군으로 유명한 세조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태정, 태세, 문단세, 문종이었죠. 세조 전에 왕이 누구였냐면 단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양대군과의 사이는 그 삼촌과 조카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종을 압박하여서 조카를 죽이고 자신이 왕으로 올라간 임금이 세조입니다. 단종은 12살의 나이에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종, 수양대군의 형이죠. 문종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긴 게, 우리 단종이 어리니까 주변에서 노리는 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신하한테 맡깁니다. 우리 단종을 잘 보필해 주세요. 그 신하가 이제 고명 대신 김종서라는 분인데, 이제 단종이 왕이 되고 거의 김종서 그분이 그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김종서가 그래서 단종 대신 거의 정사를 돌보고 있었는데,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깨름칙한 거예요. 김종서가 자신의 이제 주변 인물들로 인사를 이제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왕권을 능멸하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수양대군은 여기서 바로 김종서를 탄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제 몸을 낮춰요. 그리고 자신은 왕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일화가 이제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 오기도 하는데요. 그때 당시 때 사신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암살의 위협도 있고 하니까 다들 이제 안 가려고 하는데, 세종대왕의 아들인 수양대군은 간다고 하니까 김종서의 입장에서도 이 친구는 왕권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한시름 놓습니다. 그때 이제 수양대군인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계유정난의 이제 뜻은 계유년에 일어난 어지러운 난을 정리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승자의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는 거고, 수양대군의 무력으로 김종서를 죽이고 그 주변 인사들을 무찔러서 탄압한 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또 왕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태종 이방원
때도 알았겠지만 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 김종서 세력 죽이고 바로 왕이 된다? 이건 또 백성의 민심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수양대군 세조는 명분 쌓기를 합니다. 단종 밑에서 영의정까지 역임을 하면서 그 밑에서 서서히 단종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약 2년 뒤에 단종이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물려줍니다. 그 말이 물려주는 거지 거의 뭐 쫓겨난 거죠. 그래서 제7대 임금인 세조가 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자, 이제 묘, 조선 왕릉 묘에서 항상 보는 홍살무입니다. 홍살무. 홍살무는 이제 여기가 신성한 곳임을 알리는 분이죠. 이거는 뭐 하도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매표소부터 홍살문까지 오는 길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산책하기 좋은 곳이죠. 길 따라 쭉 있기 때문에 바람도 선선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보이면 정자각이 마주하게 됩니다. 정자각은 저기서 이제 제사상이나 뭐 그런 것들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광릉인 이 세조의 묘는 세조와 정희왕후가 함께 모셔진 곳인데, 신기하게도 뭐 합장한 묘나 아니면은 뭐 쌍문 형태의 묘가 아니라 따로 있어요, 묘가. 저도 이렇게 있는 묘는 처음 보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정자각을 기준으로 왼쪽에 조선 제7대 임금 태조의 묘, 오른쪽에 그분의 와이프였던 정희왕후의 묘가 이렇게 각각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조선 묘는 또 처음 보네요. 세조의 묘는 그 우리가 조선 왕들 중 묘 중 항상 봤던 향로와 어로가 없습니다. 향로와 어로가 이제 원래 정자각 가는 길에 이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 세조의 묘를 지을 때 세조가 그랬대요. 좀 많은 거를 간소화 해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뭐 돈 이런 거를 굉장히 간소화해서 이때 이후로 조선 왕릉이 변혁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세조의 묘라고 합니다. 의외로 세조가 자신의 묘도 웅장하고 조금 크게 지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나 봅니다. 이게 이제 제사를 드렸던 정자각. 여기는 따로 그 릉을 위에 올라가서 보지 못하게 돼 있네요. 옆으로 돌아가는 길도 없고 그냥 여기서 보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조가 그렇게 해서 왕이 된 데에는 킹메이커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킹메이커는 정두전, 태종 이방원의 킹메이커는 뭐 원경왕후 민씨 와이프. 그렇다면 세조에게는 한명회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분이 킹메이커였습니다. 이 한명회라는 분은 처세술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땠냐면은 과거의 급제를 계속 떨어집니다. 한명회가 과거가 계속 안 돼. 조선시대 사회는 과거에 급제해야 높은 관직에 오르고 그러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수양대군 밑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양대군 옆에서 계속 합니다. 네, 계속 처세의 달인처럼 계속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유정난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왕으로 세조가 올라갈 때도 이 살생부를 적어요. 살생부를 이제 데스노트 세조한테 다 이러는 거죠. 이놈은 죽이셔야 합니다. 그럼 세조는 그놈을 또 죽입니다. 이놈은 착한 놈입니다. 살리셔야 합니다. 또 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살생부까지 만들었다는 분이 한명회입니다. 그 또 이분은 세조와 사돈 관계까지 맺습니다. 그러니까 세조의 아들이랑 자신의 딸이랑 결혼을 시켜가지고 대대손손 자신의 가문이 잘 살 수 있게, 아마 성종 때까지도 그 가문이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과거에는 급제를 못했지만 이 말빨로다가 가문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리고 한명회가 또 말년에는 또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좀 쉬고 싶다면서 정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 정자가 지금 서울에 있는 압구정이라고 합니다.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 또 선견지명은 또 어디서 왔는지, 아무튼 처세술의 달인 한명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제7대 임금으로 세조가 이어가게 되는데, 이제 단종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리고 단종은 적장자 중 적장자였습니다. 조선시대는 그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적장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적장자는 이제
첫째 아들, 세종의 첫째 아들이 문종이었죠. 문종의 첫째 아들이 단종입니다. 이 적장자 그 라인을 타고 나서 누가 뭐래도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 임금이었던 단종이 삼촌에 의해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그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여러 신하들이 힘을 합칩니다. 세종과 문종이 굉장히 좋아했던 집현전 학자들이 있어요. 집현전 학자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세조는 과감히 그들을 처단하거나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지요. 그리고 계속 단종을 살려두었지만 자신의 왕권에 위험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제 단종을 저기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단종이었던 이름을 강등시켜서 노산군이라고 짓게 하죠. 그러고 나서 영월로 유배시키고 사약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어린 나이에 영월에서 쓸쓸히 죽게 된 것이죠. 어떻게 삼촌이 조카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이방원과 비슷하게 모조리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사육신, 생육신인데, 사육신, 생육신 많이 들어보셨죠? 사육신은 단종 복위 운동을 할 때 죽음을 불사르고도 단종 복위 운동을 외쳤던 사람이 사육신이고, 죽지는 않았지만 모든 관직에서 내려놓고 나 이제 신경 안 써, 나 너 왕으로 인정 못해, 이런 분들이 생육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육신은 세조 수양대군에게 직접 이제 추궁을 하거나 이제 문초를 받게 되는데, 그때도 절대로 임금이라고 안 했대요. 그냥 나으리, 당신은 나의 임금이 아니다, 계속 나으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세조가 더 화가 많이 났었겠죠. 아무튼 사육신, 생육신은 그렇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정희왕후의 묘입니다. 세조의 와이프죠. 정희왕후가 어떻게 이제 세조의 와이프가 됐냐면, 또 야사에 의하면은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마를 선택할 때, 세조의 부마를 선택하려고 저기 윤씨, 성이 윤씨거든요. 윤씨 윤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원래 부마로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은 정희왕후의 언니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감찰상궁이 딱 거기 윤번의 집에 와서 보려고 하는데 어머니 뒤에 숨어있던 정희왕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언니보다 정희왕후가 더 비범하고 뭔가 더 또 예리한 거야.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범했는지, 정희왕후는 개유정난을 세조가 일으킬 때 정보가 누설되어서 세조가 망설입니다. 수양대군이 망설이죠. 이거 정보가 누설돼가지고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던 때 이 와이프였던 정희왕후가 손수 갑옷을 입혀주면서 아니 되옵니다, 실행하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또 여장부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 죽이고 막 피 뿌리고 그랬지만, 또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와이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자였고 애처가였다고 합니다. 원래 보통 왕이 되면 후궁들을 굉장히 많이 들입니다. 신하가 후궁들을 많이 들여요. 그건 왜냐? 후사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세조는 정희왕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후궁을 단 한 명밖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희왕후와 사냥을 갈 때도 뭘 할 때도 굉장히 같이 붙어 다녔다고 했던 애처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과 얘기를 할 때 이런 말버릇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말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다던가, 아니면 우리 아내가 그러던데 우리 와이프는 생각이 이렇더라고, 이런 식으로 정희왕후의 말을 많이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지게 묘를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분의 사이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희왕후는 세조 다음이 예종이지 않습니까? 예종이고 그 다음에 성종입니다. 예종이 또 일찍 이른 나이에 죽자 성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하신 분도 이 정희왕후입니다. 신기하죠? 가까이서 보았으면 좋았을 걸. 여기는 올라가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원래 조선의 묘에 요 앞에 쭉 이제 뭐 문신석상, 무신석상, 뭐 양말 뭐 이런 석상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석상들이 없네요. 그만큼 굉장히 간소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쭉 숲을 통해서 쭉 이어져 있어서 다른 묘들에 비해서 이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박배우가 왔던 묘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조선 왕릉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폭군처럼 그런 내용들만 있는데 세조가 잘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경국대전을 편찬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보통 알고 있는 바에 있으면 성종 때 경국대전을 만든 게 아니냐 하는데 세조 때 편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의 법률이 그 전의 법전은 굉장히 조선 사람들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세조 때 처음으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체계를 실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신하들이 보고를 이제 합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한테 보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왕한테 단계별로 보고하는 형태였는데 그걸 건너뛰는 거죠. 신하들 너네들 바로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던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힘을 낮추고 자신의 왕권을 올리는 왕권 강화의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이것 또한 태종 이방원인 할아버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훗날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종 이방원은 세종이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밑거름을 깔아줬던 왕이라고 얘기하는 반면 세조는 더 악랄하고 조카를 죽인 왕이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늘이 굉장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다 보이나? 이쪽에 세조의 묘, 이쪽에 이제 정희 왕후의 묘 다 보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공기가 공기가 너무 좋아요.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40개 따라 쭉 내려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크게 있어서 구름도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코로나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자연의 정기를 받는 중. 오늘 조선 7대 임금 세조 수양대군의 이야기와 수양대군의 묘를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약간 조선 왕릉을 여러 군데 오면서 느낀 게 뭔가 다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정자가, 뭐 흥살문, 뭐 묘를 한 석상들. 근데 또 미세하게 또 왕들의 묘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그거 발견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 박배우의 역사로 수양대군 세조편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여기 보시면 쓰러진 나무가 있어요. 이게 2010년에 태풍 곰파스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를 약 100년 된 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의 순환 과정에 따라서 완전히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관찰 중이라고 하네요. 태풍 피해 입은 걸 그대로 놨다고 합니다. 이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려면 몇 년이 걸릴까? 요거 한번 해야지. 박배우 유튜브 잘 되게 해주세요. 끝! 어이가 없네.